안녕하세요. 대구 여자, 부산 여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만든 리뷰. 불륜, 여염 등 가뜩이나 시끄러운 이때 이병헌 감독이 관종이 되고 싶었는지 제대로 망작을 냈어요. 스물에 이어 이병헌 감독 닉값하는 영화 바람, 바람, 바람. 그냥 바람 아이가. 시작부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엄청 재미없고 완전 재미없고 핵 재미가 없어요. 근데 논란의 여지는 많잖아. 영화가 무조건 교훈적일 필요도 없고 현실적인 필요도 없는데 또 청부린 영화를 어른들이 보고 바람 펴야겠다 라고 생각할 리도 없는데, 근데 이 영화는 보는 내내 불륜 미화랑 여염 등 키워드가 생각난단 말이죠. 일단 영화의 스토리를 대충 설명하자면 봉수라는 한 순수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화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다양한 이런저런 장면을 통해 봉수의 순수함을 진짜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 올바르고 순수한 남자에게는 바람의 전설이라 불리는 매부 석근이 있습니다. 봉수는 우연히 석근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지만 석근은 마치 자주 있었던 일인 듯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죠. 봉수는 자신은 너무 순수해서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석근의 외도 사실을 마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굽니다. 거짓말을 안 하긴 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쵸.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외도 사실이 걸릴 위기의 순간에는 매부를 그냥 팔아넘기죠. 헐, 대박. 아무튼 봉수는 석근의 외도를 막겠다면서 그를 따라다니고 제니를 만납니다. 제니는 굉장히 섹시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네. 감이 잘 안 오니까 제니 역을 맡은 이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집안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섹시하게 일부러 유혹을 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먼저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가족들한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석근을 먼저 알게 되면서, 이 가족을 알게 되면서. 좀 뭔 얘기해야 되지? 그래, 사실 저희도 지금 그게 궁금해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데, 연기를 한 배우도 잘 모르겠다는 인물 제니. 그 제니와 봉수의 첫 만남 이후 이엘의 의견과는 달리 누가 봐도 여기로 보고 저기로 봐도 봉수를 꼬실 생각으로 가득 차 보이는 제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봉수의 가게로 찾아오거든요. 주소 알려준 적도 없고 가게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니까 그것도 하필 아내가 없는 좋은 타이밍에. 그리고 이어지는 끈적한 대화. 마치 80년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느끼하기 짝이 없는 두 남녀의 대화가 오간 후 봉수와 제니의 막장 불륜 스토리가 시작되죠.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코미디언 같구만. 아니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저 아기를 가졌어요. 그니까 그냥 이 영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병헌 감독 영화의 핵심 웃음 코드는 바로 대사인데, 영화의 인물들이 독특한 호흡으로 센스 있고 재치 있는 대사들을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그 대사 호흡이 이 영화에서 완전히 맛이 갔잖아. 그쵸? 특히 이성민, 이엘은 그렇다 쳐도 송지효랑 신하균 부부는 연기를 보는 내내 딱딱 끊기고 어색해서 도저히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 인터뷰에서 송지효가 초반에 감독님의 디렉팅을 잘 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 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정말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들은 하나씩 보고 잘 이어붙여가지고 나름 자연스러운 정도? 음식이 맛없는데 누가 와서 먹어? 너 뜨고 중국집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면 메일로 보내. 귀 아파. 답장 안 할 거지? 전 은행 갑니다. 나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대출도 아직 안 끝났어. 영화에선 저것보다 딱 3배 정도 어색하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 신하균조차 잔망스러움이 아닌 그냥 망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신하균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웃잖아. 일단 대사로 웃음 주는 건 실패했고 몰입을 말아먹기도 했는데 내용이라도 재밌으면 되는데 내용도 망이라는 거. 송지효는 가만히 잘 지내다가 뜬금없는 순간에 갑자기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체 왜 저러는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신하균한테 시비 걸고 모욕감 주고 조증 걸린 사람 마냥 웃었다가 비웃었다가 구박했다가 이건 뭐 바람을 안 필 수가 없게끔 지랄을 하는데 그냥 영화가 이래서 순수했던 봉수가 바람을 피는 거야 라고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안 그래도 대사가 어색해서 몰입이 안 되는데 내용까지 역지니까 이건 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영화의 억지스러움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등장한다는 거. 이병헌 감독은 관객들의 예상을 비껴가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관객들의 예상을 비껴가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들을 영화 곳곳에 뿌려놓았습니다.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면 불륜을 야도 자도 가도 이 짝도 저 짝도 다 저지르고 자빠졌는데 마치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뒤져버리는 병에 걸리는 것 마냥 엄청나게 바람을 피워제낍니다. 그 유명한 불륜 영화 바람난 가족도 황정민, 문소리만 바람이 났는데 임상수 감독 뺨을 주차 올리면서 이병헌 감독은 바람난 세상을 창조했어요. 또 분위기도 유쾌하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또 유쾌했다가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네. 진짜 이병헌 감독의 기획의도가 잘 드러나긴 하네요. 결말도 정말 이건 참담합니다. 차라리 사랑과 전쟁을 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스토리는 신구 선생님이 침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장입니다. 이런 개막장인 와중에 논란이 된 요소들만 천지빽깔이니까 미간이 찌그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영화를 개봉하는 시기부터가 놀랐습니다. 연예계에선 조패밀리들의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고 정치계에선 충남 엑소로 불리던 그분이 충남 X새끼로 전락하는 등 곳곳에서 미투 운동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시기, 또 여혐, 페미니스트 등 키워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금 하필 이때 영화가 개봉된 이유는 왜 때문일까요? 그니까 굳이 이런 시끌벅적한 시기에 개봉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관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인지 그냥 생각이 없는 건지 영화를 보고 난 지금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논란을 이겨낼 만큼 자신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는 순간 그건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되고 싶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불륜 미화 요소, 여혐 요소가 짙게 깔려 있거든요. 물론 영화에는 연작이 있긴 하죠. 원작의 내용이 그런 걸 뭐 웃자겠노? 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또 영화가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제작에 돌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 쳐도 한국 정서에 맞게 리메이크를 했다라면서 자신했던 이병헌 감독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현 한국 상황을 제대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연출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이게 바로 관객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불륜이라는 소재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법은 없긴 하지. 또 불륜과 코미디의 만남, 이것도 괜찮지. 한국에서도 이미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불륜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장르 불문하고 보통 부부, 사랑, 가족 등 영화의 초점을 인간관계에 맞추고 불륜이라는 소재를 통해 관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불륜을 소재로 하면서도 핵심적인 초점은 없고 유쾌하게만 하다가 잠깐 진지한 척 하다가 끝까지 유쾌하게만 해가지고 보는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핵심 인물인 봉수를 살펴보면 봉수는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는 못나고 한심한 남편이었다가 불륜을 저지르고부터 돈을 벌고 명예도 얻고 부부 금슬도 좋아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불륜을 저지른 봉수라는 인물의 처음과 끝이에요. 불륜을 저질러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끝. 이게 내용인 거죠. 결말은 해피엔딩에 가까운데 불륜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이나 불륜의 허무함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불륜 자체가 없었던 일처럼 됩니다. 그니까 왜 굳이 불륜이 소재였어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륜이 인물들의 내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냥 코미디니까 해피엔딩으로 가자 이지랄. 오히려 외적으로는 불륜을 통해 인물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 윤택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안에 외도를 한 남자와
내용 스포는 거기까지. 아무튼 쉽게 말해서 불륜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고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도 없고 그냥 불륜이라는 소재는 관객들을 웃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거죠. 아, 차라리 결말에 신구 선생님이라도 봤으면 좀 나았을 텐데. 다음은 영화를 본 주변의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빡쳤던 당구장 씬. 여성을 오직 성적으로만 대상화시키고 섹시한 옷, S라인 몸매, 당구, 꼴리는 대사. 암튼 성적 판타지 요소는 죄다 때려박고 남자를 꼬실 의도가 없다던 제니는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며 갑자기 젖은 팬티를 벗더니 그걸로 머리를 묶는 등 별 또라이 같은 요소가 다 밀집돼 있는 장면입니다. 아, 뭐 원작이 있는 장면이고 제니의 섹시함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이따위로 만들면 안 되죠. 그니까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었다면 좀 더 현명하고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영화는 수미상관의 구성법을 도입해서 첫 장면이랑 끝 장면이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무표정인 두 남자. 이 장면은 영화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쾌한 일을 하지만 표정은 썩창인 것이 마치 이 영화를 보는 저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혹시 이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표정을 대변해주는 건 아닐까요? 유쾌한 코미디 장르지만 웃기지도 않고 막장인데다가 논란거리를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영화 바람. 굳이 보시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요.